오늘은 이 사주의 상중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러니까 사주가 어떤 사주가 이게 귀격 사주가 되고 중격 사주, 합격 사주를 구분하는 방법. 그런데 이 사주가 좋은 사주인지 아닌 사주인지는 이미 이 사람이 타고날 때 결정이 돼요. 그거를 인정을 하지 않으면 사주 공부는 10년을 하시더라도 다시 도로 남이 아부 타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역학을 할 때는 운이 중요한지 알고 대운이 좋으면 좋은 사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40년째 제가 상담을 했고 많은 사람 사주를 보다 보니까 지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원국에 이미 다 있다. 원국의 상중하가 정해져 있어서 원국의 상중하를 바꿀 수 없다. 근데 이제 상중하의 사주에서 그 상에서 상중하 또 상에서 하에서 상중하 요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노력을 해서 어느 상주에 조금 더 약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건 되지만 완전히 뒤바꿔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의 사주가 상중하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걸 어떤 방법으로 보는가. 근데 이 방법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자평이나 그 다음에 적천수나 궁통이나 모든 이론을 내가 자유자재로 볼 수 있을 때 상중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요즘에는 용어로 보죠. 그게 어렵기 때문에 사주에 상관이 있으면 어떻고 사주에 무슨 뭐 식신이 있으면 어떻고 용어로 봐요. 이 저한테 공부하고 특히나 이렇게 실전 사주 할 때는 용어를 빼세요. 용어를 빼시고 오로지 순수한 재료 가지고만 보셔야 됩니다. 진짜 최고의 요리사는 그 음식 재료에서 단맛, 쓴맛 모든 거를 조화를 해서 만들어내지 인공 감미료를 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역학도 모든 걸 다 배제하고 이 사주에 나타나는 그 재료만 가지고 여러분이 사주를 보셔야 상중하가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사주의 상중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기토가 자월에 태어났어요. 그 기토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를 먼저 생각하세요. 겨울 땅인데 어떻게 돼야지 화초를 혹은 곡식을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그런 땅이 될까? 어떤 땅이 돼야지 가치 있는 땅이 될까? 사실은 역학은 내가 어떠한 오행으로 태어나서 내가 이것이 쓸모 있는 오행인가 아닌가가 자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땅인데 이게 겨울에 자월이니까 완전히 언 땅이에요. 그죠? 여기서 가장 필요한 거는 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화의 방향을 보셔야 돼요. 사주에서 인성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너무 춥기 때문에 이 화가 어떻게 되어 있나, 이 화의 형태가 어떤 모습인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 화가 위로 올라왔나 올라오지 않았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겨울에는 땅이 얼어 있을 때 태양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태양이 있나. 근데 그 태양은 위에 떠 있어야 태양이죠. 태양이 속에 들어가면 태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조건이 병화 태양이 바깥으로 드러나야지만 일단은 벽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기토가 태양이 없으면 어떠한 생물체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주는 태양이 있는지 봤더니 화가 있긴 있지만 위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태양은 있지만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남이 볼 때 이 사람이 태양이 있는 모습을 모른다고 볼 수도 있고, 태양이 올라오지 않았으니 땅은 땅이로되 태양의 영향력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상격은 안 됩니다. 그때 만약에 태양이 올라와 있었다면 힘이 있는 태양이라야지, 태양은 올라와 있지만 힘이 없는 태양이라면 무늬만 좋고 실속은 없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조건. 이 사주는 태양이 올라와 있지 않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열기라도 있어야 되죠.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냐면 요 사주가 오화가 그러면 있잖아. 오화에 정화도 있지만 병화 태양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사주 원국에서 병화 태양이 있는 사람과 병화 태양이 여기서 지지에 들어가 있는데 올라오지 않는 사람 차이도 알아야 돼요. 병화 태양이 만약에 사주 원국에 올라와 있다면 원국이 좋은 사람이에요. 병화 태양이 올라와 있지 않으면 원국이 병화 태양이 올라온 사주보다 밑 단계니까 상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화 태양이 운에서 만나줬다. 운에서 병화가 올라왔다. 이때 운에서 병화가 올라왔을 때는 무조건 병화가 올라와서 얘가 상격 사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병화가 올라왔을 때는 내 사주 원국에서 병화가 올라온 곳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사주가 도와주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계도가 엄청 중요해요. 근데 이 사주는 병화 태양이 올라와도 신금이 잡아먹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운만 났다고 좋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운에 죽는다는 이상한 소리까지 합니다. 왜? 사주를 풀 수가 없으니. 분명히 이 사람이 좋은 운을 만났는데 죽었다. 오히려 나쁜 운은 내가 어떡하든지 이겨내요. 사주 외에서도. 가장 무서운 거는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사주 원국에서 묶어버리면 그 좋은 운은 활동을 못합니다. 그때도 여러분이 또 뭐를 보셔야 되느냐, 이게 모두 다 사주의 기본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역학은 자평이나 그 다음에 적천수나 궁통이나 한 가지를 보고 되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전부 다 섞여서 이거를 위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마치 입체적으로 볼 줄 못하면 역학은 안 보입니다. 이때 병화 태양이 올라왔어요. 자, 여기 신금이 여기 묶었어요. 그죠? 근데 요것이 병화 태양이 올라서 신금 묶은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또 이론이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병화 태양이 올라와서 묶었으니 신금이 묶였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또 하나 병화가 묶였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기술이 들어가요. 병화가 올라와서 신금을 묶었는데 신금이 세냐 병화냐 세냐에 따라서 신금이 묶느냐 병화가 묶이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냥 무조건 병화가 올라와서 신금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전체 세력과 사주에 있는 세력을 전부 다 봐야 되는데 요때는 병화가 올라와서 신금에 묶였죠. 근데 요 사람은 이 병화가 오화를 깔고 있는 병화죠. 병화는 힘이 있죠. 이때 만약에 연에서 금을 만나면 이때는 금이 힘을 쓰죠. 그러니까 병화가 묶이죠. 근데 연에서 목화를 만나면 화가 힘이 있죠. 그럼 누가 묶여요? 신금이 묶이죠. 똑같은 병화라도 다 다르다. 연운을 어떻게 만냐에 따라서 병화가 묶이느냐 신금이 묶이느냐, 그럼 이건 어떤 작용해요? 병화가 묶이는 운에서는 아주 나쁠 것이고 신금이 묶이는 운에서는 태양이 서리를 녹여서 서리로 작용을 하지 않게 하니 좋을 것이고, 그러니 병화 하나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병화의 운이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이렇게 천간에 묶을 때 누가 묶였느냐, 힘센 애가 힘이 약한 애를 묶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주는 어때요? 지금 병화가 들어왔죠. 병화가 들어와서 천간에 신금을 묶었죠. 그 다음에 또 뭐를 봐야 되느냐, 요 사주에 병화가 들어와서 신금하고 묶이는 이 병화가 내 사주 원국에서 받아주는 애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 사주는 오화가 있어서 병화 뿌리를 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병화가 안 묶이죠. 신금이 묶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올해는 태양이 들어와서 신금을 녹여버리니 운이 좋다. 내년에는 정미가 들어오니까 오화가 뿌리가 있으니까 좋다. 그 다음에 무신기후가 되면은 금이 힘을 쓰고 병화가 묶이니 이때는 조금 불리할 것이다. 하지만 대운은 병화에 열기가 있을 때니 불리한 것이지 망하지는 않는다. 똑같은 병화라도 그것이 10년 이렇게 운세가 가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에 묶이고 엮이고 묶이고 엮이고 풀었다 묶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눈은 좋다 어떤 눈은 나쁘다가 전부 다 해석이 다른 거죠. 그러니 인성운 하나다 이래서 문서운이고 10년 대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주 원국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냐가 다 다르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원국에 화가 없었어. 그러니까 뭐야? 이미 상격은 아닌 거야. 상격은 아닐 때 화를 만났으니 뭐예요? 중급에서 좋은 정도이지. 그래서 재벌은 안 돼. 그래서 수십억 부자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원국에서 그런 부자의 사주로 안 타고났기 때문에. 병화를 갖고 태어났으면 수백억 부자 되죠. 그래서 그릇이 이미 원국에서 결정됩니다. 자, 또 하나 뭐를 보시느냐, 지금 이 사주는 화가 필요한 건 아시죠? 근데 이 묘목이 있는 화냐 오화가 옆에 묘목이 있는 오화냐 인목이 있는 오화냐가 또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묘목이 습기가 없이 불을 지펴주는 화냐, 이 묘목이 습기가 젖어서 불을 피우더라도 연기 나는 목이냐가 또 중요해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 이게 바로 우리가 목생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이 사주에서 또 여러분이 굉장히 잘못된 이론에 현혹되어 있냐면, 습기 젖은 묘목은 목생화를 못해서 불씨가 꺼지니까 약하다라고 말을 하세요. 또 하나, 유금은 금생수를 못한다는 얼똥닭똥한, 네? 말도 안 되는 이론 갖고 계속 말을 하니 초보자들은 헷갈려요. 금생수가 안 된다? 그래서 수가 있으면 금이 수를 생하지 않는다? 이게요,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묘목이 습목이 돼서 목생화를 하는 것은 불이 피지 않는다가 아니라 불꽃이 필 때에 고통스럽게 핀다예요. 그래서 불을 피더라도 이 사람은 이게 편안하게 불을 피는 게 아니라 습기 젖은 나무 갖고 불을 피우다 보니 자기는 오하운이 좋지만 편안하게 목생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젖은 나무 갖고 불을 피우니 그 연기가 나서 눈물 젖은 인생을 산다는 뜻이지, 불이 목생화가 안 된다 이 이론이 아닌데 거기만 싹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습기 젖은 나무는 불이 안 피니까 불이 꺼진다. 그럼 제가 얘기하죠. 그럼 정화가 묘월에 태어나면 신약이냐? 병화가 묘월에 태어나면 신약이냐? 신약입니까? 그럼 그때는 어떻게 보고? 그는 뭐냐? 물상과 일반 이론을 막 섞어버린 거예요. 물상에서는 불이 잘 피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인생이 고달프다. 내가 불을 피울 때 그냥 불이 저절로 타면은 내 인생이 편안한 일생이 될 텐데, 이 사람은 불을 피울 때 어떻게 피우느냐? 수생목생화야. 물기 잔뜩 젖은 거를 갖고 불을 피우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불기가 잔뜩 젖어 있는 불을 피우는 운명을 타고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운에서 목화를 만나도 불이 저절로 피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운에서 목화를 만나서 불을 피우더라도 원국은 너는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인생이다 이거예요. 저절로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이 인생은 되게 고달프다. 남이 볼 때는 목생화가 되니까 남들은 당신 보고 잘 된다고 말한다. 남이 볼 때는 당신이 굉장히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 인생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되는 사주기 때문에 한 번도 편안하게 서서 편안하게 있는 인생을 못 산다. 이게 바로 성공했지만 힘들게 성공한 사람이냐, 성공했지만 편안하게 성공했느냐. 성공하더라도 골프 치고 다니면서 건물에서 임대료 나오고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젖은 나무 갖고 불을 태워야 되는 사주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주를 목생화 그냥 보느냐, 묘목이 목생화 하느냐, 인목이 목생화 하느냐 달라요. 만약에 인목이 목생화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인목이 들어있다 이 말은 자하고 해를 만났을 때 인중에 무토하고 병화가 있기 때문에 수분을 끌어들일 때 인목이 스스로 수분을 말려서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서 목생화요. 근데 겨울이지만 연로가 잘 타요. 순조롭게 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화가 있을 때 왜 지지에 있을 때 태양으로 안 보느냐? 지지에 있는 것은요, 병화라도 태양이 아니에요. 어떻게 태양이 땅에 들어가? 그건 뭐야? 너의 가능성, 예언록이에요. 너의 태양은 지금 하늘에 뜬 태양이 아니라 넌 땅속에 태양이 있어. 그 태양이 운에서 병화를 만났을 때 그때 너는 태양을 보는 거야. 예언서예요. 그래서 화가 드러난 화 다르고 밑에 있는 화 다르고, 화를 용신 쓸 때 묘목의 화 다르고 인목의 화 다른 거예요. 그저 목생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가 아무리 운에서 대운을 만나줘도 원국이 눈물 젖은 인생을 사는 원국이나 쉽게 되는 일이 없다. 왜냐? 이 사주를 또 보시면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도 또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이 토양에 하는 일은 뭔가? 땅에 하는 일은 나무 키우기지.
근데 얘는 어떤 나무 키우느냐? 묘목의 나무 키우잖아. 얘가 피우는, 내가 흙으로 태어났을 때 이 나무가 잘 자라면 그만큼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냐? 겨울철에 나무를, 꽃을 피워야 되는 운명이야. 그러니 겨울철에 가만히 있으면 꽃이 안 펴. 그러니 뭐야? 나는 내 사주 원국에 태양은 없어. 그러니 나는 겨울철에 꽃을 피우냐면 바깥으로 나가야 태양을 볼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집에 있으면 태양이 없죠. 꽃을 피울 수 없죠. 내 가치가 없어지죠. 나의 운명은 하루도 쉬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사는 사주란 얘기예요. 그래야 꽃이 피니까. 만약에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게을러, 여기에서 또 상중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는 하늘과 땅의 이치는 내가 타고났지만 사람 인자가 빠졌다 얘기했잖아요. 내가 똑같은 사주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인자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 사주를 갖고 똑같은 목화운을 만나도 진짜 부지런히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냥 집에서 게으른 사람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그래서 상중하가 또 사람으로 인해서 구분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새벽부터 가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재벌은 안 돼요. 왜? 그릇이, 내 그릇이 병화태양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 이게 겨울에 이게 수분이 많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를 쓴다 그래요. 물기를 없앨 때. 책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책에 보면은 사주가 겨울에 타나서 수분이 많으면 무토가 필요하고 되어 있으니 그럼 무토가 있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주 구조에 따라서 다릅니다. 토를 쓸 수 있는 설계도가 돼야 토를 써요. 근데 설계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토를 쓰잖아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왜냐? 얘 설계도는 수가 올라와 있는 설계도가 아니에요. 수가 위로 올라와 있으면 천간에 무토가 나타나서 수를 막아주니까 토가 있어서 수분을 없애니까 따뜻해지니까 먹고 사는데, 이 설계도는 금이 올라 있는 설계도예요. 토가 나타나서 밑에 있는 물을 잠식하는 게 아니라 천간에 나타난 것은 천간만 상생상극하게 되어 있고 지지는 지지만 상생상극하게 되어 있어요. 또 이 원리를 모르잖아.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래서 만약에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토가 나타나죠. 토생금 금생수네? 아닙니다. 이것도 기본기에서 여러분이 꼭 배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역학은 기본기가 완벽하게 갖추지 않으면 글자 달라질 때마다 내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럼 내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 사주는 수는 밑에 있어. 근데 위에는 금이 있어. 토가 나타나 토생금이 돼버려요. 물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토는 무용지물이에요. 근데 지지로 토를 만난다. 그러면 지지의 토는 물을 막아주죠. 똑같은 천간의 토라도 똑같은 지지의 토라도 사주 원국에서 어떤 활동하느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토운을 만나면 어떻다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 사주는 전체적으로 운세는 인묘진 사오미죠. 근데 원국이 이런 원리라. 그래서 저번에 진대운의 재산을 다 까먹었다 제가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을사대운서부터는 화가 들어오긴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을목이 을경합이 묶이고, 그 다음에 사화는 사화가 들어오면서 이때는 연운이 인묘진 사오미가 돼요. 그래서 사화부터는 점차 피기 시작하는데 이 사화를 굉장히 잘 봐야 돼요. 사화는 화가 아닙니다. 사화가 화의 역할을 할 땐 특수한 경우예요. 사화만큼 이게 변화가 많은 운이 없어요. 이 사화도 원국에 들어와서 합으로 묶이느냐 어떻게 되냐에 따라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학을 그냥 화는 사는 화요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실제로 상담을 하거나 이 사람이 화운이 좋을 때 왜 사화운이 나쁘지? 작년에 을사였잖아요. 화가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서 나쁜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들 화운이 들어왔는데 왜 나쁘지? 원국에서 사화를 묶어버리면 화는 화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운이 좋다고 생각한 운이 묶여서 들어오잖아요. 오히려 더 나쁩니다. 그래서 사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그래야지만이 이런 실전을 완벽하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전을 통해서 실제 사주하고 대입을 해서 사주의 상중하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왜 상격이 되고 복에 별 볼 일 없는 사주인데 왜 이 사람은 재벌이 되는가, 이 사람은 사주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왜 평범하게 사는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저랑 같이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이 사주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얘기했고, 오늘은 사주 풀이를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토의를 해서 이 사주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격이다, 아니면 중격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필요한데 구조가 이렇게 돼서 어떻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1시간도 더 하고 싶은데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덥기 때문에 질문 받고, 원래는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는 이제 부원장님이 20분 강의하시고 제가 나와서 여러분이 봤던 사주를 토론을 해요.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봤느냐, 어떻게 봤느냐. 그래서 여러분을 개인 지도하듯이 하나하나 사주에서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보시라, 이렇게 보시라 하는 걸 한 40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제가 지금처럼 사주를 쫙 풀면서 설명하면서 질문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전부 다 풀이를 해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실전반이 운영됩니다. 질문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